김용민 브리핑 특별 기획 악인 열전. 악인이여, 지옥행 KTX를 타라.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악인 열전 제1탄 김기춘 편 1회.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없는 분이고 신이잖아요. 아니 저는 집에서도 그 빈소 모셔놓고 있습니다. 빈소를 모셔놓고요?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네 사진 네 분 빈소를 옛날 유경수 여사님 돌아가시는 그 이후부터 모시고 있습니다. 예. 생각만 하면 눈물 나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 세계에서 제일 영웅 같은 영웅이요. 영웅이라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들 전부 다 대학교 나왔어. 이 양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 또 근데 일부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유신 독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뺄갱이들이 하는 얘기요. 뺄갱이들이. 한번 인정해야 돼요. 그때 안 했으면 안 돼. 그건 얘기가 아닌 얘기요. 잘한 거요. 독재자 딸이 뭐요? 독재자 딸이. 그래 나는 그걸 보고 아이 문재인 같은 개새끼야 뭘 알아. 박정희 신화를 아는가. 2016 촛불혁명이 발화되기 전인 4월 19일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한겨레 칼럼이다. 박정희의 신화는 문민정부 이후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민주적 절차가 소모적이라고 느낄 때마다 국민들의 기억의 창고에서 불려나왔다. 100번 양보해서 6, 70년대 성장에서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 다원화된 지금 세상에 대통령이 군 지휘관 방식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것도 난센스다. 경제 성장이 박정희 덕이라는 믿음, 그 지도력이 딸에게 고스란히 전수된다는 믿음, 이 모두는 신화다. 이 신화를 자양분 삼아 민주공화정을 갉아먹은 악인을 이제부터 우리는 만나려고 한다. 그는 바로 김기춘. 내가 권력을 남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하고 이랬으면 오늘날 김기춘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네, 그 점을 제가 자부합니다. 그 점이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와 김기춘의 인연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 장학회로부터 시작한다. 지금은 박정희와 신직수의 대화. 이봐 임자, 내가 사단장 할 때부터 법률 참모를 했지. 내 생각에는 자네가 중앙정보부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차장할 생각 있나? 중앙정보부 차장 자리. 감사합니다, 카카. 신직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는 신직수 씨,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신직수. 그는 추후에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군부에게 취약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줬다. 다시 박정희와 신직수의 대화. 이 군인들로만 국가를 운영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군.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임자 생각은 어때? 네, 카카. 사법고시에 합격한
똘똘한 친구들을 미리 보섭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회를 만들어서 이들을 지원하고 나중에 법률 엘리트로 활용하는 겁니다. 똘똘한 친구, 누구일까? 서울대 법학과 1학년으로 이미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김기춘은 5.16 장학회의 1, 2회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이것을 인연으로 김기춘은 1963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신직수의 눈에 띄어 이듬해 검사로 임용된다. 박정희와 신직수의 대화는 계속된다. 김기춘이 그 친구 일을 아주 잘하던데 말이야. 머리도 아주 똘똘한 게 앞으로는 이 김똘똘이라고 불러야겠어. 네, 카카. 저도 아주 아끼는 친구입니다. 박정희의 신망을 얻어 김똘똘이란 별명까지 얻은 김기춘은 1971년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된다. 바로 박정희가 영구 집권 계획을 준비하면서부터다. 새 역사를 창조하려면 새 헌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야. 드골 헌법이라는 게 있더군. 우리도 이 드골 헌법 같은 걸 만들어서 한국형 민주주의를 실행해보는 거 어떤가?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나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일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악인 열전 제1탄 김기춘 편 2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신직수는 김기춘에게 이렇게 말한다. 각하께서 이번에 드골식으로 헌법을 개정하시려고 하는데 자네가 일조를 좀 해야겠네. 법률 개정 준비를 작업해보게나. 네, 장관님. 그렇다면 프랑스 파리로 가서 드골 헌법을 연구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김기춘은 1년 동안 드골 헌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유신헌법 준비에 실무를 맡게 된 것이다. 당시 유신헌법은 한태연, 갈봉근 두 법학자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달랐다. 한태연의 증언이다. 한간에는 갈봉근 교수 외에 내가 주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당시 유신헌법은 신직수 법무부 장관과 김기춘이 주동이 돼 안을 모두 만든 상태였다. 그런데 신직수 장관은 골격은 손댈 수 없다고 해서 자구 수정 정도만 했다. 결국 한국 민주주의를 도탄에 빠뜨린 유신헌법은 김기춘의 작품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계엄군 탱크의 압도적 위용을 병풍으로 삼은 박정희의 특별 선언으로 선포됐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남북 대화와 같은 커다란 개혁은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록해야 할 역사는 활기찬 창조의 새 역사라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에 입각한 영광의 역사라야 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나는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 지지 속에 민족 통일과 번영의 대임을 맡은 제8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국과 민족의 양심 앞에 엄숙히 맹서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특별선언에서 첫째,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와 더불어 전국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강제 해산됐다. (1972년 10월 17일) 그날 밤 서울 외곽 지역에 자리한 아무런 간판도 장식도 없는 삭막한 콘세트 건물. 소령 하나가 말한다. 옷을 다 벗으시죠? 거역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것 같았다. 팬티 하나만 남겼다. 그런데 4명의 건장한 남자가 달려든다. 반스를 왜 안 벗어? 알몸이 된 남자는 팔과 다리가 교차돼 묶인다. 그 사이에 큰 막대기가 끼워진다. 완전한 통닭구이가 됐다.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는 거기에 주전자로 물을 붓는다. 이 사이 강목 구타가 가해졌다.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곧 나갈 수 있어. 응? 이 비극의 주인공은 야당 신민당의 유일한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 이세규. 이세규에 대해 박정희는 무척 불편했다. 박정희 자신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인지 혹여 군 내부에서도 자신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했다. 이런 와중에 군 출신 이세규가 야당에 들어갔으니 눈엣가시도 이만저만한 눈엣가시가 아니었다. 풀려난 이세규는 이렇게 절규했다. 적군의 포로가 돼도 장군에게는 이렇게 안 한다, 이놈들아! 자살하려고 혀를 깨물다 의치가 부러져 피투성이가 된 입을 겨우 벌려서 너희놈들은 군인도 인간도 아니다! 여기 실무에 김기춘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렇게 시작된 법률가 김기춘의 헌법유리는 박정희의 시대에서 박근혜의 시대를 이어 간첩 조작, 선거 개입, 언론 탄압과 수사 압력 등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몰랐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김기춘은 최근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악인 열전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악인 열전 제1탄 김기춘 편 3회.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또한 이를 더욱더 넓혀 나갈 것입니다. 1972년 10월 언론이 통제된 시대 환경에서조차 남북 통일을 위해 유신헌법을 선포한다는 박정희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야당 인사 김대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것은 영구 독재를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유신체제 반대 투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신 선포 직전 일본으로 몸을 피했던 김대중은 미국으로 망명했고 이듬해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이른바 한민통을 결성했다. 김대중이 이는 미국으로 망명까지 해가면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교통사고로는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거지? 김대중을 끔찍이도 싫어했던 박정희는 그를 교통사고로 죽이려 공작을 획책했다. 그 흔적은 김대중이 평생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말해준다. 국민 라디오 대하 드라마 김대중. 저는 뭐죠? 그렇다면 김대중을 죽이려 한 이 트럭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희호의 이야기다. 트럭의 주인은 한 화물회사 소유였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 아버지는 공화당 전국구 후보였고요. 나중에 잡힌 운전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 조사에 있어 기소를 결정한 검사는 모두 좌천되고 바뀐 검사는 이 일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그 뉴스 보도를 막았습니다. 결국 상흔은 크게 남아 그 이후로 김대중은 지팡이에 의지하는 삶을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1973년 7월) 잠시 일본을 방문했던 김대중을 납치한다. 대한해협에 던져 죽이려 했던 음모. 하지만 미국이 반대해 수포로 돌아갔다. 한승은 변호사의 육성 증언이다. 이후락 정보부장이 최영근 의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73년 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불려가서 범행 지시를 받고 하도 그 엄청난 일이라서 착수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던 중에 또 한 번 불려가서 이제 엄명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을 마지못해 하기도 했다. 이걸 보면은 역시 박 대통령 지시설이 신빙성이 크다. 김대중의 유신 반대 투쟁을 막으려던 박정희의 공작은 오히려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김대중의 해외 반유신 투쟁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김대중 선생님께서 납치됐다는 게 사실이야? 그래.
그동안 해외에서 유신 반대 투쟁을 해오셨는데 여기에 열받은 박정희가 김대중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런 젠장. CIA가 중간에 개입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셨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맞아. 유신 독재 결사 반대! 유신 독재 결사 반대! 독재 파도 민주정치! 독재 파도 민주정치! 독재 파도 민주정치!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의 유신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됐고 12월에는 장준하 등 재야 인사들의 100만인 개헌 서명 운동까지 시작되었다. 학생과 시민, 언론과 종교계가 거리에서 울부짖는 자유화의 요구를 정부는 간과하지 말라. 이 시기에 김기춘은 신직수 중앙정보부 부장의 법률 보좌관으로 중앙정보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헌법 개정 100만인 청원운동 서명이 열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자 위기를 느낀 박정희는 1974년 1월 9일 긴급조치 제1, 2호를 선포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 국민총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이번 조치는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국민 생활에는 주호의 불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대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총동맹으로 맞섰고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여 운동권 학생 1024명을 구속했다. 민청 학년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일제히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대학생들의 반유신 투쟁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즉 민청학년 사건으로 둔갑하게 된다.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신직수는 이런 발표를 한다. 민청학년은 북계의 사주를 받은 인혁당의 지시를 받았다. 일본 공산당의 공작금까지 받은 반국가적 지하조직 단체로 밝혀졌다. 이렇게 조작된 민청학년 사건으로 대학생들은 9명이 사형, 21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민청학년 배후로는 학생들의 10년 선배, 1964년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목됐다. 이것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인 것이다. 또한 인혁당 관련자 8명은 사형이 선고된 지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사형을 집행당했다. 이와 관련한 주진우의 현대사 일부분을 들어본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이들의 원심 판결은 사형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든 가족들. 구속되고 1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는데 이제는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젠 사형수가 됐으니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이라도 해야 할 텐데. 아이고, 교도관님, 면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교도관님, 부탁 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아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됐는데 면회도 못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방금 형이 집행됐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집행됐다는 건 그러니까 방금 8명 모두 집행됐습니다. 여보. 이봐요. 정신 차려요. 글쎄,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은
좀 하여튼 상사들이 어떻게 이쁘게 봐서 좀 똑똑하다고 봤는지 이런저런 일들을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0,000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악인열전 제1탄 김기춘 편 4회.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미국 정보기관이 탐지하고 이래가지고 비행기가 와서 못 죽여 막아서 살았어요. 1973년 KT 공작 사건, 즉 김대중 납치 사건은 유신 반대 투쟁과 함께 또 다른 사건을 촉발케 했다. 바로 퍼스트레이디였던 유경수 여사의 피살 사건이다. 훗날 박정희는 처남 유긴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게 김대중이를 납치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야. 김대중 납치 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던 제1교포들의 반유신 투쟁에도 불을 질렀다. 중앙정보부 놈들 일본까지 와서 김대중 선생님을 납치하다니. 야, 그게 아니고 중정의 지시를 받은 주일 공사관 직원들이 벌인 일이래. 공작원들도 아니고 외교관들이 김대중 선생님을 납치했다는 거야? 제1교포 2세들의 분노는 조총연계뿐만 아니라 민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단은 남한에 가까운 제1교포들의 연합체. 이때 제1교포 2세 문쇠광 역시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문쇠광은 민단 오사카 지구 사무차장으로 일본 내에서 유신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리고 이듬해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있었던 광복절 경축 행사에 참석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국립극장에는 7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고
이 사건으로 유경수 여사와 합창단원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장봉화 양이 총탄에 희생됐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당시 현장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체포된 인물은 제1교포 2세 문쇠광이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문쇠광에게는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야, 이 새끼야! 야, 카카를 암살하라고 지시한 배우가 누구야? 야, 이 새끼 입을 열 생각을 안 하는데요? 북한의 세뇌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이 새끼 이거 악질이구만. 그러나 제1교포 2세였던 문쇠광은 우리말을 할 줄 몰랐다. 그렇게 하루가 넘게 허비됐고 중정에서는 어떠한 진술도 들을 수 없었다. 이때 수사에 투입된 인물이 당시 중앙정보부 법률보좌관이었던 김기춘이다. 김기춘은 능숙한 일본어로 문쇠광에게 질문한다. 이봐요, 문쇠광 씨. 당신 자카르노 히를 읽어봤습니까? 자카르노 히는 우리말로 자칼의 날. 프레드릭 포사이드에 져서 자칼의 날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그린 소설이다. 김기춘이 자칼의 날을 언급하자 드디어 문쇠광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읽어봤습니다. 선생님도 자칼의 날을 읽었습니까? 김기춘의 설명으로는 이때 문쇠광이 상당히 반가워하는 표정이었다고 한다. 다음은 김기춘이 주장하는 바다. 그래요. 나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자칼아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자칼입니다. 이봐요, 문쇠광 씨. 그렇다면 소설의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범행을 밝혀야 할 것 아니오? 당신은 혁명을 하기 위해 대통령을 저격하러 온 혁명가입니다. 왜 비겁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혁명가답게 당당하게 설명하세요. 그게 사나이다운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문쇠광은 이튿날 아침까지 사건의 전모를 자백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들어보자. 문쇠광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작금은 조총련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민단 소속의 문쇠광은 일본 경찰의 총기를 훔쳐서 범행을 준비했지만 조총련의 지원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나 문쇠광에 대해 전혀 다른 진술이 있다. 김용민 브리핑에 나온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의 설명. 따라서 문쇠광은 이날 마친 사람은 자기 허벅지 외에는 누구도 마친 게 없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은 유경수 여사를 쏜 거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에 문쇠광의 총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유경수 여사가 아니라요. 바로 문쇠광을 저지하기 위해서 문쇠광의 바로 뒤에 연단 밑에 있으면서 문쇠광의 바로 뒤에서 네 번째 총을 쐈던 청와대 경호실 직원의 총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기춘이 문쇠광에게 소설책 한 권의 이름을 댔대요. 자칼의 날이라고 하는 당시 프랑스 드골에 대한 암살을 다룬 소설책인데 그 책을 여행지에 우연히 가서 읽고 난 후에 이 문쇠광을 만나니까 이 문쇠광한테 자칼의 칼을 아나라고 했더니 문쇠광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읽었냐고 하면서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던 문쇠광을 깼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유경수의 암살 경위를 다 듣게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훗날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실 뻥이다라고 하는 게 16일 날 오후 한 6시쯤 퇴근 무렵인데 당시에 신직수 정보부장께서 나를 부르더라고 방으로. 그래 올라갔더니 문을 들여다 놓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30시간 이상 신문을 해도
일체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묵비한다. 매우 답답하다. 제 칼의 날을 읽었지요. 그랬더니 누워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면서 읽었습니다. 선생님도 읽었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남은 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저격할 정도의 각오와 그런 걸 갖고 온 혁명가라면 그 좀 정정당당하게 말해야지 비겁하게 묵비하고 있느냐.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